이번 시간에는 기능적인 면에서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밑에 속성,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속성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공통과 보기와 색상 탭이 나오는데, 저번 6강에서는 이 차트의 디자인적인 요소, 이 색상 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기능적인 요소, 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차트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샘플 창이 있죠. 자,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메뉴를 보시면 먼저 가장 위에는 티커가 나와 있는데요. 자, 티커를 끄시면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요. 티커를 켜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티커는 왼쪽에 보이다시피 현재 이 차트가 적용되고 있는 종목의 종류, 지금은 XAU USD라고 해서 금 달러 쌍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1, 1시간 봉이라는 얘기죠. 차트의 주기,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기호가 뜻하는 이 종목의 종류의 세부 사항을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밑에 OHLC는 O는 오픈이라는 얘기고요. H는 하이, L은 low, C는 close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봉의 O는 이제 시작가, H는 고가, 그 다음에 L은 저가, C는 종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가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삼아 켜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끄고 확인을 눌러보면 상단에 있던 글자가 사라지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속성창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을 체크해주면 다시 차트에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를 볼까요? 빠른 매매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메뉴입니다. 왼쪽에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세부적인 틱 차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것이 바로 빠른 매매 버튼인데, 누르시면 우리가 원하는 낫을 설정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시장가로 즉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누르게 되니까 없애고 싶으시다던가, 혹은 여기 있는 것들이 좀 걸리적거려서 없애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빠른 매매 버튼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버튼이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에 현재가 보이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현재가와 호가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조금 당겨 볼게요. 주식으로 치면은 매수 매도가, 즉 진입가 청산 가격이라고 보시면은 좀 쉽겠습니다. 원래 기본 설정에서는 한 줄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둘 다 클릭을 하시면 이 둘 다 이 갭이 형성이 됩니다. 1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갭이 보이죠. 그래서 약 스프레드의 갭을 나타내주는 이 두 가지 이중 가격을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놓는 거를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기간 구분선은 제가 저번에 그리드와 함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바탕화면을 아이보리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데, 테마를 옐로우 앤 블랙으로 해볼게요. 이 격자 무늬, 바둑판식으로 있는 이 무늬가 너무 좀 거추장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리드를 해제해 주시면은 이제 완전히 블랙이 되죠. 굉장히 깔끔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허전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간 구분선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0분봉 차트일 때는 이 기간이 하루고요. 1시간봉 차트를 할 때도 하루고, 4시간봉 차트에서는 일주일, 일봉 차트에서는 한 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틱 거래량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잔디처럼 이렇게 초록색 바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이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표입니다만, FX 마진 거래는 장외 시장이라고 해서 증권시장과 같이 모든 거래가 모니터링되는 장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전체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꺼놓습니다. 장외 시장의 특성상 자유롭게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호가를 제공하는 LP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 데이터는 알기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래량을 해제를 하고 누르면 차트가 좀 깔끔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버튼은 추세선 설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렸다고 했을 때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속성을 누르시면 이 속성 탭에서 이름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상세 설명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월 11일 상방 추세선,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추세선 설명 보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뜹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어떤 추세선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손절 이익 실현 보이기와 거래 내역 보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어떠한 거래를 했었는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4시간 봉으로 설정을 했더니 이렇게 과거 거래 내역이 나옵니다. 메타트레이더 5에서는 차트 상에서 이렇게 진입과 청산을 이어가지고 점선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좀 한눈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아까 전에 이 추세선 설명 보이기를 우리가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진입과 청산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속성에서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걸 꺼버리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진입을 하고 청산을 했던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 손절 이익 실현 보이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걸 누르고 바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바이를 진입했기 때문에 파란색 화살표가 위로 나와는 있습니다만 이 거래 진입한 가격에 대해서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거래를 할 때 거래가 진입된 기준선을 가지고 이 기준선을 위로 올리면은 바이 거래에서는 익절이 될 것이고요. 밑으로 내리면은 손절선이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도 이렇게 값을 바꿔가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손절 이익 실현 보이기를 해제를 해버리면 내가 진입한 흔적은 나와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체크를 해야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보면서 손절과 익전선을 자유롭게 도형으로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거래 히스토리를 차트에서 보실 때 만일에 이런 설정을 했는데도 거래가 나오지 않았다 하실 때는 이렇게 차트에서 이 거래 가격과 거래 내역이 올바르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설정하신 값들을, 즉 여기 있는 보기나 색상 탭에서 설정했던 이 값들을 앞으로도 계속 다른 차트에서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자, 템플릿 그리고 템플릿 저장을 누르시고 나름의 이름으로 저장을 아무렇게나 하신 다음에 새로운 차트를 열더라도 자, 기본 설정으로 차트가 열리겠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템플릿 읽어오기 같은 세팅으로 다른 차트를 계속 새로 열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 설정 방법 중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명확하게 알고 거래하신다면 앞으로 훨씬 깔끔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